자, 이러면 판문점 가세요. 보자. 1960년대 초 판문점에서 남북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하던 이 진수는 그곳에서 북한 여기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다. 자, 저 남북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여기자가 여기서 벌어지는 이 회복을 위한 여러분 이 회의를 여러분 물어보죠. 이 교류에 대해서. 그러면 자, 이 교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교류요? 그냥 결국 이런 거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이렇게 고집해서 모든 걸 다 이런 투로 될 수 있다는 건 너무 소박하고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 당신이랑 나랑 만난 거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쉽게. 근데 이렇게 쉽게만 고집하고 쉽게만 여러분 판문점에서 만나는 건 계속 고집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지금 진수는 남북의 교류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이런 투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소박하고 낙천적인 거라는 거야. 자, 우리의 경이라고 하는 건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지요. 자, 여기서는 위로 올릴게요. 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정세의 리얼리티대로 포착하는 거. 자,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을 모르겠군. 왜냐면 여러분 북한에서는 여러분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골키퍼도 얘들아 다 이상말로 바꾸는데 이러면 그냥 또 이러면 그 사탕 이름 무슨 거냐? 무슨 사탕이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했어? 뭐라고 하는데? 이러면 또 이러면 아이스크림도 얼음 과자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자, 여기서 진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얘들아 진수가 생각했을 때 남북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조건은 사실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남북교류가 일어날 조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주의라고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적으로 현상을 포착해서 객관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진수는 얘기가 신명이 나지 않는 듯 그냥 뜨덕뜨덕 이렇게 말하고는 싱그도 섰다. 자, 여러분 신명이 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여러분 이게 뭔가 막 흥미를 끄는 주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진수한테는 그냥 질문했으니까 그냥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가 싱긋 웃은 건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웃은 거야? 형식적 웃음이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형식적 웃음이에요. 사실주의의 그것 말이죠. 네, 결국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는 요새 와선 좀 변모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북이 통일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통일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현실적 조건들을 많이 따져볼 수밖에 없죠. 뭐 돈, 통일을 했을 때 드는 그 돈 아니면 여러분 이걸 이제 어떤 이념을 가지고서 어떻게 누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수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현실적 조건이 바로 여러분 남북 교류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이게 여러분 바로 현실적 조건이에요. 그러면 진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대처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인 것들을 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자, 현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 없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통일하거나 교류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수는 어떻게 생각한다?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자, 우리는 지금 만나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자 그녀는 달래듯이 말을 했다. 아니에요. 조금도 복잡하지도 조금도 답답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도 않아요. 당신도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패배의식과 우유보다는 못 써요. 그럼 여러분 여자는 진수가 무슨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패배의식과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진수가 가지고 있는 진수는 여러분 남북 교류를 낙관적으로 봐요? 비관적으로 봐요? 비관적으로 보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 진수의 비관적인 인식을 이런 패배주의 그 다음에 우유부단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인식을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진수는 여러분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여자의 인식은 여러분 비관적이라는 거야? 낙관적이라는 거야? 낙관적인 거죠. 왜냐면 내가 운명을 쥐고 있는데 내가 운명을 쥐고 있다는 건 우리가 남한으로서 북한으로서 우리 운명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간단한 걸 왜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들어요? 교류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는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 낙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북 교류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견해차가 발생한 거예요. 견해차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진수랑 그 다음에 여기자의 생각이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진수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정말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진수는 현실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여기자는 교류면 교류지. 뭐가 어려워? 교류면 교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만나면 만나는 거지.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본질론이에요. 교류라고 하는 본질은 만나는 건데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본질적으로 행동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나 경우로서의 타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경우로서 타산이 있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에 반박을 하고 반박하고 그치? 자, 그럼 본질론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본질론이라는 말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이고 본질론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건 당신들로서의 경우인 거고 이 편의 경우는 또 이 편 경우인 거거든.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북한은 여러분 진수가 생각했을 땐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북한은 현실을 여러분 외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뭘 중요시 여기냐면 신념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니까 객관적으로 현실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여기다가. 그리고 이 편 경우는 또 이 편 경우래. 그러면 여러분 남쪽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편의 내력이 있는 거예요. 남쪽도 남쪽의 생각이 있는 거죠. 철저한 현실주의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수는 여러분 여전히 계속 어떤 입장? 현실론의 입장으로 본다는 거야. 자, 사실 막 하는 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측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먹느냐 먹힌다. 여러분 무슨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진수는 여러분 남북의 관계가 여러분 먹고 먹히는 관계가 무슨 관계야? 강자와 약자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결,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대결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이니까 우리는 솔직히 만나지 못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은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갈게. 그러자 여자가 두 눈을 깜빡깜빡했다. 요컨대 피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라는 걸 어디에다가 두고 계신가요? 어디에 특정한 개인의,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던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던가 우선 그런 건 제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요 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한은 어디에 여러분 더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이 남한은 어디에 더 표준을 두지 얘들아? 이 개인에 더 표준을 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감성적인 장애, 타성에서 오는 고집,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감정을 뭐라고 평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자, 우선 그런 건 제거돼야 되는 거죠. 선택할 권리에 묻혀서 사는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자는 일반 시민에게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럼 북한에서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네요. 북한에서도 여러분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를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그냥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더 강렬한 어조로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여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고조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택할 자유를 줘야죠. 아, 그럼요. 당신들은 줍니까? 당신들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양상을 지니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진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북에서는 여러분 자유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는 북의 체제에서는 자유를 주지 않는데 왜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죠.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니요.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럼 자,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서 옳은 강제라고 가정을 한대. 이게 여러분 사회주의죠. 여러분 사회주의는 위의 지시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몇 사람들이 정해놓은 여러분 이런 양식들, 규칙들 그게 옳은 거라고 한다면 강제성을 띠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진수는 여러분 당연히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해.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진수가 북한을 바라보는 평가야 얘들아. 팍팍하고 재여오고 어때요? 거기서 견딜만 해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북에서도 생활할 수 있어요? 자유 정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발끈을 했다. 아니 14번 진수는 신나는 데를 찌른 듯해서 비죽이 웃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북한 체제로 완전 비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북한 체제를 비판을 했고 그 비판한 것 때문에 얘들아 여자가 뭘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얘들아? 상처받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자가 상처받았으리라 여기면서 그러면서 비죽이 웃는 거야. 비열하게 웃는 거죠. 너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 상처받았지? 하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녀는 상처 안 받는 거야. 발끈하면서 신념이 문제죠. 자유는 허풍선 같은 허황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허풍선이 뭐예요? 허풍선? 허풍선이 뭐야? 허풍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허풍을 하는 건 뭐지 얘들아? 진짜야? 아니면 과장된 거야? 과장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여러분 자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유, 허황된 자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신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자 이러면 자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유가 중요해도 근데 자유와 신념이 있다면 누가 더 중요하다?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부계체제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되어서 비로소 발휘가 되는 거죠. 이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 빛종 개살구죠. 우리의 모랄은 기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전체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여기서 여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러면 지금 남과 북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자, 이러면 북한은 여러분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와 신념이 있으니까 뭘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이거 나 북이야, 이거 북이야, 이거 미안, 이거 북한이야? 반대가 반대지? 이러면 남한은 이러면 지금 전체적인 정의 없이 뭐만 중요시 여기고 있냐면 개인의 자유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유라고 하는 건 도덕의식, 즉 여러분 어떤 신념, 정의 이런 것들과 결부되었을 때 자유가 빈슬발할 수 있는 거고 너희들처럼 정의나 신념 없이 자유가 있다? 아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자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둘 다 이러면 이 남과 북에 다 있는 거. 그렇지만 신념에 따른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여자의 생각이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자의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인식을 해요. 자, 우리가 전체를 나아간다는 건 북한은 여러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개인보다 뭘 중요시 여기지 얘들아? 국가, 이념 이걸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적인 인식, 공동체의 목표, 국가의 이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개인은 거기 한데 엉켜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자유야 신념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자유는 여러분 신념에 의한 자유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아니라 자유를 부정한 건 아니야. 근데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랑은 좀 다른 자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당신의 생각은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생각이 나태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누굴 비판하는 거야? 남한 체제와 이 남자를 비판하는 거지. 혹시 여러분 광장 최인훈 작가의 광장 혹시 여러분 원래 2학년 동아리 있었는데 여러분이 안 배우긴 했거든. 근데 모의고사 하면서도 한번 안 풀어봤을까 얘들아? 광장. 그러니까 그 배에 사람들 태워가서 바닷물 마시는 막 그런 내용 나오는 거. 상징적인 막 쓰는 거. 그거 안 봐봤어 얘들아? 자, 여러분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도 진짜 여기서 신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광장은 여러분 이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한에서도 생활해보고 북한에서도 생활을 해보고 중립국으로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체제를 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이 얘들아 비판받는 점이 뭐냐면 너무 개인의 자유를 주다 보니까 나태하다, 게으르다, 개인의 일단 신념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으로 갔더니 개인의 자유는 없고 광장만 있다라는 거야. 그럼 광장만 있으니까 공동체만 중요시 여긴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광장에 있는 여러분 보기 가지고서도 여러분 조금 낼 수도 있긴 한데 판문점은 여러분 대부분 두 작품을 좀 비교하긴 하거든. 근데 그냥 참고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남한과 북한의 관점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락되고 싶은 말밖에 놀고 싶다는 말밖에 아니겠어요. 그럼 너희들은 맨날 자유를 열망하니까 그 너희들이 말하는 자유는 타락되고 놀고 싶은 말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는 남한에서 주어진 무제한적인 자유. 무제한적인 자유를 말하는 진수와 남한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남한, 북한 모두 다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서의 자유라는 건 신념을 기반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남한에서의 자유는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무제한적인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게?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고 있는 것은 임시 그날그날의 자기의 희고한 자기밖에 없다. 비터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자기밖에 없지 않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 신념 없어요. 북한이랑 다르게.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그날그날 자기만 있대요. 그때 자기는 개인이죠. 개인만 가지고 있고 비트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이런 비트적거리면서 주저앉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나태하고 타락하고 싶고 놀고 싶은 개인만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진수가 이제 다시 비판을 하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팽개치고 뭐가 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수는 여러분 자기를 개인을 팽개치고는 남아있는 게 없다. 즉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고요. 놀고 싶고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자유라는 건 그건 최고급이죠.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것을 크나큰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그것이 뭐야? 그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놀고 싶고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이 자유. 어떤 개인의 자유든 그걸 여러분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럼 어느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만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나만을 얘기하는 거야. 부피와 융통이 있는 그게 어느 정도 용서가 되면서도 균형이 잡혀 있는 그게 나만의 포용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주의는 이런 게 없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얘들아 개개인의 자유를 다 봐주질 않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어떤 하는 행동들을 다 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딱 하나의 이념 아래 모든 행동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나만은 이런 포용성이 있으니까 개인의 자유를 다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나만의 포용성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어느 게 허풍선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기조차 내버려지는 신념 덩어리가 허풍선인지 그렇지 않으면서 적당히 자기를 여러분 이렇게 나태하게 굴리고 책임을 지는 이 사회가 허풍선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때 자기조차 팽개친 신념 덩어리는 사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북한 체제 얘기하지. 북한 체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허풍선이라고 생각해. 진수의 생각. 그러면 진수는 북한 체제의 신념이 허황된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이걸 허황됐다 라고 생각해. 자, 천만에 자기가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진수의 말을 다시 여자가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를 왜 팽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신념에 밑받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완벽하다라는 건 여러분 신념이 서 있으니까 내 자기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지 않고서는 흐느흐느하고 비트적거리면서 자기의 건불만 남게 되죠. 자,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게. 그리고 당신의 자유에 대한 견해도 썩어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거예요. 신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아마 그런 우리가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냄새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냐면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진짜 얘들아 진수한테 후각적 이렇게 신냄새 나는 거야? 아니죠.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진수의 견해가 잘못된 견해라고 반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반박은 여러분 여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왜냐면 냄새 난다고 비판을 해버리잖아. 완전 신랄하게 비판을 해버린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런 태도들은 그러면 냉소적 태도라고 봐도 되겠지. 그치?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이쪽 잊지 말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성의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어요. 당신들 사회에서 모랄의 질이 대부분 짐작되는데 일면적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수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진수는 여러분 여기서 북한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한대.
그러면 당신들은 여러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 북한은 여러분 사람들을 포용성 있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진수가 생각했을 때 포용성 있게 받아주지 않는 사회죠. 포용성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신념,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똑같은 일반적이고 일면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네. 즉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일관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서 여러분 일관됐다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신념만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 뿐이에요. 원인은 그것뿐이에요. 자, 도에토옙스키나 세익스피어를 아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약간 자신을 희화화해서 놓고 필요해상으로 비장한 몸짓을 하는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 여기 사변이 뭐예요? 사변. 생각. 그치? 여러분 계속 생각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익스피어는 시민사회가 싹트기 시작하는 사회 여러모를 부피를 있게 그려낸 작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떤 뛰어난 문학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들은 여러분 죄와벌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유나 혹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냥 소시민에 대한 사변 철학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익스피어는 여러분 그 당시의 중세에 그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얘들아 인식이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여러분 시민사회가 싹트는 사회라고는 하긴 했지만 이게 평가가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무서운 추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진수도 무슨 태도를 갖고 있냐면 냉소적인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진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을 그래요. 세부에 부여되지 말고 큰 윤곽으로 포착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세부라고 하는 애가 나왔고 큰 윤곽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마침 좀 전에 외국인 여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오, 원더풀하면서 퀴즈 고주면서 이런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얘기가 잠깐 끊겼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남과 북의 기자들이 얘들아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그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 여기 회담의 이미지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회담의 목적처럼 여기자와 진수의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자와 진수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회담의 목적이랑 비슷하니까 와 너희들 이렇게 대화도 나누네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 겉모습만 보는 거죠. 지금 냉소적으로 싸우는 거는 보진 않고. 자, 그리고 뜸하다 싶으니 요전에 이렇게 짓거리던 안경잡이와 그 누님께서는 사진을 찍고 있고 그 누님은 키들거리면서 웃고 있었고 해당 장소 건너편에 있는 처마 밑에서는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실랑이질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거 모두 다 회담 장면이거든요. 회담. 자, 회담 장소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 여러분 양편에 있는 남쪽 측에 있는 사람하고 북쪽 측에 있는 사람들은 막 신랄하게 싸워요. 막 고성이 오가면서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냐면 여러분 싸우고 여러분 격정적으로 여러분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막 사진 찍고 키득거리면서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의 모습도 있냐면 지금 진수나 여러분 지금 여기자처럼 체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토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 회담장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은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죠. 제각기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한 제각각 되어 있는 모습에서도 근데 여러분 회담장에서 저 사람들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진수하고 여기다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들여다보는 회담은 바야흐로 서릿바람의 도가니였다. 여러분, 서릿바람의 도가니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이야, 얘들아? 회담장 분위기를 비유하고 있는데 회담장에서 싸우느라 얘들아 평화롭다, 살벌하다. 살벌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아까 얘들아 선생님이 세부하고 큰 윤곽 네모 표시 했잖아요. 그럼 요거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큰 윤곽 이건 여러분 뭘 보는 거냐면 전체를 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25번은 여자가 말한 부분이 아니면 남자가 말한 부분이야? 여자, 맞아. 그러면 여러분 여자는 여러분 큰 틀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이게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국가죠. 민족이고 정의가. 자, 그러면 세부는 여러분 그러면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이걸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여자가 생각했을 때 볼 필요가 없는 게 개인. 개인에게 주어진 그 무제한적인 자유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부와 이러면 큰 윤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북한 체제의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냐면 자, 여러분 계속 큰 것만.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 셈베르크 생각해봐. 여러분 셈베르크에서 레보비츠가 뭐라고 했냐면 레보비츠 맨 마지막 후설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시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도 봐야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좀 유연한 사고를 하려면 큰 틀도 생각할 줄 알고 좁게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한은 어떻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크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 체제가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체제라는 것을 여러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북한 체제의 경직성이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갈게 또. 자, 납치한 어부들을 여러분 이 당장 송환하라고 하는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고 스피커 속에 소리만 윙윙 들렸다. 저편은 막 울부짖고 이 편에는 무관한 심이고 이 편이 울부짖으면 저편에선 섬세한 야유가 지나치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과 북이 지금 여러분 소통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남과 북의 소통 불가의 모습이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드디어 저편에서는 책상을 두드리고 순간 마주 앉아있는 이편의 사람들이 시끄럽구먼. 왜 이리 야단이여? 이쯤 어리둥절하고 눈짓을 하고 스프레이 날린 회부치 의자를 한번 들썩이고 헛기침하고 똑똑거리면서 쓸모없는 소리지만 여기 미리 다지긴 하는 듯이 상대방을 일부러 맞춰서 보고 있고 그리고 내리읽고 스피커에서 영어가 들리고 사리바람이 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싸우고 이게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부분 가자. 동편에서 새로 섰던 빛구이동도 이제 사라지고 어두워졌다. 그럼 여러분 동쪽에서 얘들아 떠던 여러분 빛기둥이 얘들아 지금 사라졌다는 건 저녁이 되었다는 거지. 해가 질다는 뜻인 거니까. 자, 비로소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다. 하늘에 올려다보고 혹은 들판을 내다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부분 가세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서 후선되었다. 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 소나기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소나기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 소나기의 기능은요. 아까 얘들아 회담장 지금 분위기 어땠어 얘들아? 뭐에다 비유했더라? 서리빨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잖아. 근데 비가 내리면서 회담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다 흩어져요. 그러면 이 긴장감이 뭐가 돼요? 이완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게 소나기의 기능이야. 자, 양철 지붕이 와당당당 와라랑 하자 울부짖던 소리가 아득해지고 이 망위에는 뽀얀 빗물 안개가 서리고 하늘 땅이 그대로 굵은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순간 회당 장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밖을 내다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왜냐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야, 굉장한 소나기군 하면서 생각해보았다. 그 놀랍도록 일률적이고 표정이 기묘한 역설을 의식하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봐봐. 사람들이 아까 막 싸울 때요, 의견이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합쳐지지 않았죠. 진수하고 여기자 단둘이 있을 때도 의견이 합쳐지지 않았죠. 그런데 비가 오니까 모든 사람들 표정이 다 어때? 다 놀라고 있다는 거야. 일률적인 표정이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이러면 이 표정이 이러면 이 서술자가 생각했을 때 어떤 표정이라고 생각하냐면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이유는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즉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소나기를 보며 같은 표정을 짓는다는 게 그게 참 여러분 역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늘어선 경비원들이 처마 밑에 조금이라도 비를 피해서 서 있고 둘레에 서 있던 사람들도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면서 괴이한 소리를 들리면서 막사로 막 뛰어다니고 그 필사적인 분위기가 전염되듯이 와르르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헤쳐지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이완이 되는 거죠. 이 순간 진수는 덥석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화나닥 놀라서 선생님 그 아랫부분 갈게. 같이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가 가로서서 진수는 그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 앉혔다. 자, 그녀는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녀는 덮어놓고 올라탔다. 진수도 곧 지프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채웠다. 아마하고 이러면 어마하고 이 그녀가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자,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온 상판이 무섭게 찌그러지면서 사무친 애걸조로 바라보았다. 안심해, 급편차니까. 그럼 여러분 진수가 얘들아 급편차라는 건 여러분 누구네 차다? 북한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왜 얘들아 무서운 표정을 지었냐면 이 당시는 여러분 얘들아 그 납부 하는 경우도 많았고 납치해서 남한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한으로 데리고 간다고 여자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수가 자신을 납치해서 남한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안심을 딱 시키고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암시나 받은 것처럼 활짝 웃었다. 이러면 이 활짝 웃은 건 여러분 자기가 안도감이 생기지 납치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어느 차인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진수도 이게 남한 차인지 북한 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찌푸차라고 하는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편인지 모르는 차를 탔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러면 자, 이 찌푸차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스피커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더더구나 비까지 오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스피커 소리 하나도 안 들리겠죠. 그러면 이곳은 스피커 소리가 단절된 공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피커 소리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건데? 남과 북이 싸우는 소리거든요. 그럼 남과 북이 싸우는 소리가 단절된 공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념이나 여러분 체제로부터 떨어진 여러분 자유로운 밀실이에요. 이런 공간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 뭐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진수와 여기자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찌푸차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아까 얘들아 어느 차인지 모르다고 했잖아. 그
그래서 어느 차인지 모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인형과 체제가 여러분 영향받지 않는 곳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마무리 하나만 더. 판문점만 정리할게 얘들아. 그러면 판문점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분단, 갈등의 상징적 공간이죠. 그래서 분단, 정치적 갈등 공간이고, 자, 두 번째. 자, 이곳은 이런 여러분 분단과 이념 대립이 개인에게까지, 왜냐면 진수랑 여기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비판하는 공간이야. 이걸 비판하는 공간이고, 마지막 3번. 자, 이 공간은 그래도 얘들아 싸우긴 해도 회담도 하고 교류도 해보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화해할 방향을 모색하는 공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여자하고 남자는 여러분 지금 남북의 교류와 각각 나라의 얘들아 그 체제를 서로의 대립을 통해서 제시를 했고,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 되게 특이하게 얘들아 이 작가는 여러분 이호철은 여러분 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한 편을 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이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객관적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시대의 그 이념 간의 대립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광장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여기까지 하면 지금 끝나고 선생님 얘들아 문제 좀 줄게. 얘들아 문제 꺼내서 조금만 풀고 있다 얘들아.